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실전 부동산 보고와 하루에 1시간 함께 하시면요. 투자처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보는 눈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셔서 전화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투자 대신 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고요. 보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보석 같은 투자처까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죠.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 전화 2077-6358번입니다. 대표님, 오늘 네.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 다른 걸까요? 네,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부동산을 안다라고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부동산의 용도에 알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남자 19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건폐율과 용적률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은 땅이 있으면 이 넓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비율인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땅은 넓은데 건물은 작게 지어지고 낮게 지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을 가니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건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높게 있는 그런 곳이 있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에 의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물 간격이 좁고 어떤 지역은 건물 간격이 넓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법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거 지역이 있다라고 보고 돈이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요. 네, 무조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넓고 높게 짓겠죠. 그리고 건물 간격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의 어떤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생활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을 열면 상대 그 건물 바로 앞 건물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그 타인의 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물의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거 지역은 건물과 건물 간격이 넓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망권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일조량도 그만큼 확보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건폐율을 규제를 하고 용적률을 규제를 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그것은 뭐냐면 건물의 과밀을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풍이나 일조량 그리고 어떤 채광면에서 우수하게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화재나 기타 재해에 관련돼서 연소를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77조에 나와 있죠. 동법 시행령 84조에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건폐율 넓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이 지역의 용도는 무조건 80%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어떤 그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80% 이하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의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 정도 되면 몇 프로일까요? 80%가 되는 거죠. 자, 100제곱미터의 땅에 80제곱미터의 이 바닥 면적이 됐을 때 80%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80%에 정해져 있는데 이 바닥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80%를 맞추려면 건물 바닥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해야 되느냐? 약 120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80이 되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약 150제곱미터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80%를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는데 1층은 필로티고 2층은 약 한 5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2층은 이렇게 지어져 있죠. 좀 넓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에 80제곱미터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건폐율은 몇 프로인가? 라고 봤을 때 몇 프로겠습니까?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이 대지를 덮고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제곱미터는 50제곱미터지만 위에서 봤을 때 80이기 때문에 8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건폐율이 낮은 토지는 그만큼 건물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만큼 주거를 하는 공간들은 건폐율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상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상가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이 그만큼 가까이 붙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에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상한 범위를 규정을 해놨죠. 보시게 되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0%, 최고 70%입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70%고 그리고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고 2종도 60%, 3종 주거지역은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를 50%밖에 안 주는 겁니다. 자, 용적률은 어떤 거냐?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의 바닥,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근데 1층 50제곱미터, 2층 50제곱미터 이렇게 합하게 되면 4층까지 이제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죠. 각 층의 바닥층의 합계인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용적률 20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게 됐는데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100평일 경우에 166제곱미터다. 이게 50평입니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50평인데 이 건물이 이제 단층밖에 없어요. 100평에 50평만 지어진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50%인 거고, 자, 용적률 150%다. 그럴 경우는 100평에 160제곱미터, 50평이기 때문에 합계, 바닥층의 합계가 전체 150%죠. 1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하가 있고 상층에 건물이 있다. 이럴 경우에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차장 면적, 필로티 주차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 나눠지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나눠지는데 1종은 건폐율이 60%여야 되고 2종은 60%여야 되고 3종은 50% 그리고 준주거지역 은 70% 이렇게 나눠지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폐율 용적률이 높습니다. 건물이 약간 붙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거의 90%입니다. 100평일 때 약 90평을 바닥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은 80% 이런 식으로 건폐율이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상업지역일수록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통지입니다.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 시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 전망되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 대출 7,900만 원 예상하면 실투자금 5,2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키다리 아저씨와 광양시 황금지구로 와서 정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2018년도, 2019년도 그 전국의 어떤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금 전남 지역이 4위를 차지하고 있죠. 서울이 1위고 그리고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1, 2,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전남 지역이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그만큼 전남 지역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고용 창출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을 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집값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광양이 지금 뜨고 있죠.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습니다. 광양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죠.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하루에 3만 명이 상주를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제철 회사죠.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준공이 돼서 광양뿐만이 아니라 여수, 순천까지 어떤 시장 경제가 살아났던 부흥이 됐던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도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 바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5월 31일 날 드디어 준공이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이제 어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어떤 경유나 또 휘발유를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는 친환경 그런 에너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야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통해서 제2의 황금기가 도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길이 열려 있고 물류비가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중공업, 그다음에 세아제강 이런 식으로 큰 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광양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 지자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자. 부동산에 가면 이런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광양의 2030 계획입니다. 플랜인데 지금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 보게 되면 논밭입니다. 하지만 여기 황금지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약 7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황길지구, 황길2지구, 그다음에 황금지구, 황금2지구인데 황금지구는 이렇게 민간에서 진행을 하지만 바로 옆에 황길2지구나 황금2지구 같은 경우는 광양시 공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요. 바로 뒤에 골프장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수련관, 둘레길까지 조성이 되는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30만 평이고 이 사업이 지금 궤도에 올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황금지구의 아파트에서 문을 열게 되면 뒷마당이 이렇게 그 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이 골프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또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주거지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기업들이 많고 도시입니다. 기업들이 산재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주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궁산 관광단지가 이제 바로 황금지구 바로 뒤에 있는데 30만 평에 진행을 하는데 2023년에 완공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시가지가 조성이 됐을 때 구궁산 관광단지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상승이 되겠죠. 또 바로 옆에는 20만 평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천안 밑으로는 가장 큰 놀이공원이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제 천안 밑으로 해서 가장 큰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제 어린이 테마파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완공 단계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공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20%의 전기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이 관광단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지구하고 틀린 부분인데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1300%, 법정 최고치로 지금 받았죠. 왜? 그만큼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전국에서 오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용적률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넓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바로 뒤에 산이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이 펼쳐지고요. 바로 이 뒷부분이 바로
골프장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나오는데요. 대지 181.2제곱미터 상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광양에 많은 지구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도의성황지구는 상업지역이 70%에 600%입니다. 건폐율 70에 용적률 600. 하지만 황금지구는 80%에 1300이죠. 그러면 아까 계산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1300%까지 건물을 지으려면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16층까지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100평에 80% 각 바닥 면적에 곱하게 되면 1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이제 제한이 안 받아야 되겠죠. 그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의 구획정리 사업이다. 자, 일반 상업지역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이 2억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 매매가가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출을 고려하시고 5,200만 원이면 이러한 훌륭한 주거지 입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핫한 곳 찾아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삼전역 도보 2분 거리고요.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금액 2억 7,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800만 원에 실투자금 5천만 원 예상,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안고 투자할 땐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대표님, 워낙 인기 지역이죠. 포인트만 챙겨주세요. 네, 전남 광양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송파구 잠실로 왔습니다. 이 잠실동 그만큼 유명한 곳이죠. 대장동입니다. 송파구에서도 그만큼 많은 동이 있는데 잠실동도 1동, 2동, 3동 계속 나눠져 있는데 7동까지 있죠. 근데 잠실 본동만 이런 그 다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나머지 동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잠실동을 보게 되면 90%가 아파트, 10%가 다세대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이렇게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높죠. 네, 하지만 이 다세대 지역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역에서 걸어서 바로 2분 거리면 도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특히 이 지역 바로 이쪽에 물건지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쪽이 먹자 골목입니다. 젊은 층들 집에서 밥을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없고 저녁에 오게 되면 이런 상가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 젊은 직장인들이 매우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고요. 삼전역에서 2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초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삼전역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묶여 있어서 20층까지 허용이 지난 해에 됐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땅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눈에 보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떠한 그런 대형 개발 호재에 어떤 가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가 상승이나 아파트나 어떤 주택의 가격이 상승이 되느냐, 정체가 되느냐 이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제1롯데월드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 굉장히 메모드급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의 모든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떤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깝고 모든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이 밖에도 많은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재건축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31,369세대가 더욱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송파구가 그 인구가 1위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도. 근데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 자, 2019년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0층 건물입니다. 여기에 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금액이 2억 7,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 시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을 고려하시게 되면 월세 투자 시 1억 2,800만 원이면 9호선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져오신 두 개 정보 모두 만나봤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키타리 아저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